개막식 시청률 1.8%, 베이징 올림픽 때 KBS1이 찍었던 9.9%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가 찍혔습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독점 중계의 결과가 고작 이 정도라는 거죠. 네이버에 동계올림픽을 검색하면 연관어로 뜨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동계올림픽 무관심입니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지상파 3사가 올림픽 중계에서 완전히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 처참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암동 JTBC 사옥에서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중계가 한창이지만 분위기는 축제와 거리가 멉니다. 대회가 시작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우리 선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는 장면을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땄고 고교생 유승은 선수가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온라인 반응은 올림픽을 하는 줄도 몰랐다가 대다수였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동계올림픽 시작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유라는 글이 확산됐고 SNS에서는 이번 화제성 레전드 심각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려면 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9년 당시 JTBC는 종편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거든요. 뉴스룸은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전부 1위를 찍고 있었고 드라마와 예능은 연달아 히트를 쳤습니다. 그 자신감이 화근이었죠. JTBC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입찰하던 올림픽 중계권판을 깨버리고 단독 입찰에 나섰습니다. 지상파 컨소시엄인 코리아 풀이 제시한 금액이 IOC의 기대에 못 미치자 JTBC가 더 높은 금액을 써냈고 결과적으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4번의 올림픽 중계권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월드컵 중계권까지 더해져서 총 투자 규모는 업계 추산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7천억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승자의 저주가 정확히 이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너무 높은 값을 불렀다가 막상 이기고 나면 그 비용 때문에 오히려 패자가 되는 현상이죠. JTBC 내부에서는 방송 역사를 새로 쓴다며 잔치 분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지상파 3사의 반응은 달랐거든요. KBS, MBC, SBS 이 세 곳은 올림픽이라는 콘텐츠가 더 이상 예전만큼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지상파 3사가 합산 시청률 40%까지 찍었는데도 결국 척자를 면치 못했으니까요. 광고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간파한 지상파 입장에서 JTBC가 독점권을 가져간 건 오히려 짐을 떠넘긴 셈이었던 겁니다. JTBC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독점 중계권을 따낸 뒤에 지상파 3사의 쪽에서 재판매하면 되니까요. 비용은 나누고 독점자의 이득은 챙기겠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JTBC가 채널 2개를 가진 KBS에 1천억 원 이상, MBC에 500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지상파 입장에서는 광고 시장이 바닥인 상황에서 그 돈을 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결과는 협상 결렬이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대답은 한결같았거든요. 척자 나서 안 삽니다. 독점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세요. 분명히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경제 용어로 유동성이 완전히 증발한 상태죠. JTBC는 유일하게 네이버에만 중계권을 파는데 성공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수천억 원의 구멍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 풀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 중계권을 공동 구매했거든요. 비용을 나누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일종의 보험 구조였습니다. 전쟁터 같은 방송가에서도 올림픽만큼은 서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같이 부담하는 게 관례였죠. 그런데 JTBC가 이 판을 깨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먹겠다며 단독으로 뛰어든 순간 협력 관계는 산산조각 났고 결국 광활한 올림픽이라는 바다에 구명보트 하나 없이 홀로 내던져진 겁니다. 독점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완벽한 고립이었던 거죠. 숫자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선명해집니다. 웰슨 코리아 집계를 보면 개막식 시청률 1.8%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KBS를 혼자 찍었던 9.9%에 비하면 처참한 수준이고 같은 베이징 올림픽 당시 SBS 4.1%와 MBC 4.0%를 합산한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도쿄 올림픽 개막식 합산 시청률 17.2%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죠. 컬링 믹스 더블 중계가 1.5%, 피겨스케이팅 단체전까지 묶은 편성이 1.7%에 그쳤으니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기서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시청률이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상파가 빠지면서 올림픽이라는 이벤트 자체의 노출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상파 3사가 경쟁하듯 올림픽 소식을 예능이며 뉴스에서 쏟아냈거든요. 유명 선수 출신 해설자를 두고 대결 구도를 만들고 낮 시간대에도 하이라이트를 재방송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바람몰이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JTBC가 단독 중계하니 나머지 방송사들은 올림픽 관련 소식을 짧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JTBC는 뉴스룸을 통해 지상파가 올림픽 관련 보도량을 고의로 줄이고 있다며 소극 보도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입장도 있거든요. MBC는 즉각 반박하면서 중계권 없는 상태에서 취재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맞섰고, 한국방송협회는 중계권료 인상과 독점 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세미나까지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판을 깨놓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남 탓을 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거죠. JTBC가 자초한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를 지상파 탓으로 돌리는 건 언어도 단이라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시차 문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밀라노와 한국의 시차가 8시간이라 주요 경기와 결승전이 한국 시간으로 늦은 밤에서 새벽 3시에서 4시에 집중됐거든요. 여기에 동계올림픽 특유의 비인기 종목 문제가 겹칩니다. 쇼트트랙 몇 경기를 빼면 대다수 종목은 국내 시청자들에게 생소한 경기들이죠. 새벽에 눈을 비비며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를 보겠다는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구조적인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올림픽 소식을 TV 앞에 앉아서 3시간짜리 생중계로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로 30초 만에 금메달 소식을 확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JTBC가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유튜브나 SNS를 통한 경기 하이라이트 공유까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과거 올림픽 때 SNS를 달궜던 화제의 장면들이 이번에는 아예 자취를 감춘 거죠. 시청자들이 경기를 찾아보고 싶어도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폐쇄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형 광고주들이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쓸 리가 없습니다. TV 광고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데 시청률까지 바닥인 올림픽 중계에 수십억 원을 태울 기업은 대한민국에 없죠. 광고주들은 이미 훨씬 정교하게 타겟팅이 가능한 디지털 마케팅이나 숏폼 챌린지 쪽으로 예산을 옮겼거든요. 올림픽 특수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더구나 삼성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의 보도 이후 사실상 광고를 끈타시피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요. 채널 수의 한계도 JTBC를 옥죄는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지상파 3사는 KBS, KBS, MBC, SBS까지 최소 4개 채널을 돌려가며 여러 종목을 동시에 중계할 수 있었지만 JTBC는 기본적으로 단일 채널이거든요. JTBC를 투입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상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쪽에서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동안 동시에 진행되는 컬링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을 틀어줄 공간이 없는 거죠. 창고에 물건은 가득한데 진열대가 하나뿐이라 팔 수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JTBC의 기존 경영 상태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더 선명해집니다. JTBC는 2019년부터 줄곧 적자를 이어왔거든요. 2019년 254억 원, 2020년 192억 원, 2021년 19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2022년에 IP 매각으로 간신히 숨을 돌렸지만 2023년에 무려 70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구조조정까지 단행했습니다. 2024년에도 386억 원의 적자를 냈고 누적 적자가 3,40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2025년에 겨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게 올림픽이라는 블랙홀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는 의문이죠. 신용등급도 BBB형의 등급 전망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회사채 발행 때 미매각이 발생할 정도로 채권 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재무 상태에서 수천억 원의 적자가 뻔히 보이는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으니 안에서부터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림픽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인기 예능들이 줄줄이 결방됐거든요. 냉장고를 부탁해, 혼자는 못해, 톡파원 25시 같은 프로그램들이 올림픽 기간에 빠졌고 야구 레전드 이종범을 섭외해서 새로 출발한 최강 야구마저 시청률 1.2%에 머물렀습니다. JTBC의 정체성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콘텐츠들이 올림픽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JTBC도 정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가적 행사인데
지상파한테 중계권을 좀 나눠 사도록 강제해 달라는 취지였죠. 하지만 방송미디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도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행법상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서 독점 베팅한 건데 잘 될 때는 자기 공이고 안 되니까 국가가 나서 달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죠. 시장 논리로 결정한 일에 대해 공적 논리로 구걸하는 모습을 국민이 고운 눈으로 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의 끝에 서 있는 건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입니다. 올림픽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4년에 한 번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대거든요. 그런데 중계 채널이 하나로 줄어들고 화제성이 실종되면서 선수들의 감동적인 순간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나연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1000m에서 한국 최초 톱10에 드는 역사적인 성적을 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갔다는 게 씁쓸한 현실이죠.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진짜 돈이 되는 스포츠 콘텐츠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프리미어리그나 K리그 같은 인기 스포츠는 쿠팡 플레이나 티빙 같은 OTT 플랫폼이 가져갔고 JTBC에 남은 건 돈은 안 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국가적 의무만 잔뜩 붙어있는 올림픽 중계뿐인 겁니다. 플랫폼 강자들이 맛있는 부위만 골라 먹고 뼈다귀만 레거시 미디어에게 남긴 셈이죠. 독점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알고 보니 남들이 먹다 버린 찌꺼기를 가장 비싼 값에 산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JTBC 한 곳의 경영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온 거거든요. TV가 아예 없는 가구가 수두룩한 시대에 공중파나 유료 방송 채널로 올림픽을 책임지게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일 수 있습니다. TV라는 상자 안에 갇혀있던 올림픽이 이미 스마트폰 위로 넘어갔다는 걸 JTBC의 시청률이 피눈물 섞인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JTBC가 맺은 계약은 2032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첫 번째 고지서에 불과해요. 앞으로 2028년 LA 하계올림픽,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 벗어날 수 없는 할부금이 3장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30년 월드컵 중계권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리스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물론 월드컵은 올림픽보다 관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반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상파 없이 종편 단독 중계라는 구조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가 선택할 수 있는 퇴로는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OTT 플랫폼이나 지상파의 중계권을 헐값이라도 넘기는 거죠. 한때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디어 패권을 다투던 방송사가 플랫폼 대기업의 하청 업체 수준으로 전락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 협상을 넘어서 방송이라는 기존 권력이 플랫폼이라는 신권력에 무릎을 꿇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서 가져가야 할 핵심 교훈은 포모, 즉 남들이 하는 걸 나만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의 무서움입니다. 남들을 이겨야겠다는 조급함에 시장의 본질인 수익성을 놓쳐버린 대가가 이토록 혹독합니다. 개인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남들이 다 떠나는 시장에서 이건 나만 아는 기회라며 풀매수하는 순간 그건 독점이 아니라 고립이 됩니다. 내가 산 가격이 누군가에게는 탈출 기회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2026년 2월 17일 오늘 밀라노에서는 쇼트트랙 남자 계주 준결승과 컬링 여자 경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치장한 JTBC 스튜디오는 어딘가 썰렁하고 시청자들은 유튜브 쇼츠로 매달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2019년의 오만한 선택이 7년 뒤인 지금 이 처참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기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JTBC는 전 재산을 걸고 도박판에 앉았고 첫 판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은 2032년까지 계속되죠. 냉혹한 시장은 기적이라는 환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